제 아이가 벌써 돌이 되었네요. 아기 낳고 시간이 참 안 간다 싶었는데 벌써 1년 다 되어 친정 식구들 불러 돌잔치를 했네요. 시댁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쭉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가 계속 애걸복걸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난리라시네요. 그 바람에 마음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간 아기 낳고 정신도 없고 몸조리 하느라 글 같은 거 쓸 여유가 없었는데 모처럼 아이가 오래 통잠을 자는 덕분에 아기 낳고 제게 있었던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아기 낳고 시어머니랑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 사이좋던 시동생과도 사이가 좀 서먹해졌고요. 그나마 아랫 동서랑은 종종 연락을 합니다. 사건은 아기 낳던 날이지만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야겠어요. 저희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죠. 예쁜 공주님만 둘이에요. 시족하지만 하는 짓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조카들 볼 때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열망이 깊어졌죠. 저랑 남편한테는 웬일인지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게 어느덧 결혼 5주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난임병원 등록하라고 난리셨죠. 그러다가 운 좋게 그리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축제였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기에 제가 낳는 아이가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시댁은 이미 손녀 둘이나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임신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아이 가졌다는 소식에 어머님은 세상에나 드디어 아들 손주를 보는구나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땐 성별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 않느냐. 만약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듣고 서운해 하겠다며 제가 애교 섞인 불만을 털어놓자 어머님이 무조건 아들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시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하는 마음에 너무 기대 마시라고 했죠.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한 생명이고 저희 부부한테는 특히나 애틋한 첫 아이잖아요. 어머님이 아들 타령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납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머님이 아들에 집착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버님은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네요. 그래서 배필도 어른들이 맺어주는 인연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 정말 흔치 않게도 연애 결혼을 하셨다네요. 게다가 시외가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많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도 아버님이 결혼을 밀고 나가셔서 어찌저찌 결혼은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많이 당하셨다네요. 시할머님께서 대놓고 구박과 면박을 주시고 어떤 날은 빗자루로 얻어맞기도 하셨대요.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으시면서요. 그러다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대요. 아버님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님께서 딸만 줄줄이 낳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둘이나 떡하니 낳게 되신 거죠. 그게 제 남편과 도련님입니다. 그렇게 아들 낳고 나서 어머님은 시댁에서 인정받고 재산도 받으셨대요. 시할머님으로부터 시집살이도 그때부터 안 당하기 시작하셨댔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팔자가 핀다고 굳게 믿고 계신 듯 했어요. 그런 사상은 자연스레 남아 선호 사상으로 굳어지게 되었죠.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집안을 구한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심지어 상견례 때도 대놓고 제가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도 바로 며느리는 안 돼요.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지. 안 그러니?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불쾌함을 내비치셨지만 제 남편이 기를 쓰고 수습해 간신히 넘어갔던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아들 타령하지 않도록 남편이 미리 손을 좀 쓰긴 했어요. 남편이 화낼 땐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게 좀 잠잠했지만 시동생이 딸만 낳고 또 저희는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많이 애가 타신 나날들이었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드디어 참았던 아들 손자에 대한 열망을 터뜨리신 겁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도 않은 임신 초기에 아기 내복을 줄줄이 보내주셨어요. 전부 다 파란색, 하늘색. 누가 봐도 아들의 것이었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딸이면 실망하시게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뱃속에 아이 성별도 안 나왔는데 아들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보나 마나지. 내가 태몽을 꿨다니까. 커다란 용이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오더라니까. 용은 아들이지. 그렇고 말고. 하시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군요. 그리고 툭하면 전화해 아들 가진 산모는 과일도 가려 먹어야 한다면서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길쭉한 과일 위주로 먹으라네요. 저는 세상에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간섭을 하시고 매일같이 전화와 카톡으로 아들 잘 키우는 방법, 아들방 꾸미는 방법 같은 것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저한테 보내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인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입덧도 심했고 밤에 불면증도 심했어요. 어쩔 땐 어머님의 아들 타령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남편이 중재를 나름 했지만 어머님은 너무 흥분 상태인지 먹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별 알 수 있는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다 자가용 아니고서는 오기가 까다로운데 어머님이 버스 여러 번 갈아타서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서 성별을 듣고 싶다고요. 너무 싫었지만 어머님이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저 남편 셋이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네, 아들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사실 딸이길 원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리도 바라셨던 손자란 소식에 어머님은 병원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르셨고 급기야 눈물까지 쏟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죽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금방부터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하나 해주마. 하시며 어머님이 저를 막무가내로 금은방에 끌고 가 10돈짜리 거북이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까지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뜻을 이뤄드렸다는 뿌듯함보다는 그냥 어르신이 그렇게 아이같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가진 산모라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우를 세트로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당신께서도 아들 낳고 시할머니께 받으신 거라며 옥반지 한 쌍을 곱게 보자기에 싸서 저한테 주시기도 했고요. 아들을 가진 게 이렇게도 의미 있는 거였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꾸만 저를 추켜 세우며 우리 맏며느리가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아들 낳아줄 거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시며 저를 보는 내내 꿀 떨어지는 눈빛을 쏴주셨어요. 어머님은 제 시조카들, 그러니까 어머님의 손녀들도 사실 참 예뻐하셨거든요. 가끔 동서한테 아들 타령을 잔잔하게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손녀들도 참 사랑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과 동시에 동서랑 그 손녀 딸들은 본체에 만취하시는 게 너무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어머님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도련님이랑 동서 상처받는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어머님은 정말 뭐에 시익이라도 한 듯
그렇게 저를 편애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겠어요? 도련님은 참다 못해 화를 내셨죠.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손주 취급을 하셔야지.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벌써부터 어하둥둥하면 우리 딸들은 뭐가 돼? 엄마, 저번부터 내가 참았는데 우리 애들이 할머니 반가워서 인사를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찬밥 취급하는 거 너무 속상해. 게다가 정말 과묵하다 못해 말이 거의 없는 시아버지께서도 해도 너무하다며 시어머니께 타박을 하셨습니다. 자중하라고요. 심지어 동서는 울었어요. 부엌에서 눈물 훔치며 너무 속상하다 하더라고요. 결국 저 없을 때 도련님이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나 봐요.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왕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한테는 저희 부부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도 아들 손자 있으면 다 된다 하시면서 제 배를 쓰다듬으며 스스로 위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점점 소름이 끼쳐갔고요. 나중에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한우 반찬 이런 거 전부 안 받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아니, 우리 손자 먹으라고 보내주는 건데 왜 그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미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였던 거죠, 어머님께. 그렇게 임신 막달이 되었고 저는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하고 봤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까무러칠 듯 놀라 문을 열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물으시니 어머님이 커다란 캐리어부터 집안에 밀어 넣으시며 이제 우리 장손 낳을 날이 머지 않았잖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할미가 지켜야지. 그래서 미리 왔다. 애기도 할미가 봐주려고. 한 1년은 내가 이 집에 있겠다. 하시더군요. 그 전에도 가끔 합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기 낳으면 당신께서 보고 싶다 하시길래 저랑 남편이 극구 반대했죠. 아이는 저희 부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키울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빠도 아이 양육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부부간의 정도 깊어질 거라며 저희 부부가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친정집에 가서 아이 100일 될 때까지만 산후조리를 하려고 했어요. 친정집이 병원이랑 가깝기도 했고 또 엄마가 원하셨어요. 자식이 자식을 낳는다며 산후조리는 엄마가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저도 친정엄마가 편했어요. 다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까먹으신 건지 이렇게 다짜고짜 저희 집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일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 친정 가서 조리해요. 그리고 1년이나 저희 집에 계신다는 건 제가 불편해서 그렇게 못해요. 아기 낳고 바로 산후조리원 들어가야 하니 어머님 여기 계실 필요도 없으세요. 아기 낳으면 그때 연락드릴 테니 그때 오셔도 늦지 않아요. 아니, 아기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도 네 배 좀 보면서 지내자. 우리 장손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하시며 어머님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제 배를 어루만지셨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날 저는 배가 뭉쳐서 너무나 고생했어요.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께 댁으로 돌아가시라 해도 어머님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저희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네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막달 되면 불면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새벽 1~2시쯤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이 눈 비비고 나오셔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시더군요. 우리 장손 잠도 못 자게 왜 밖에 나와 있어? 빨리 자야지, 응? 하시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했더니 억지로라도 방에 가서 누워 있으래요. 뱃속의 아이가 불편해 한다고요. 정말 짜증났죠. 그렇게 뒤척거리다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누군가 제 배를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인 줄 알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슬쩍 웃으며 아침에 태동이 활발하잖아. 우리 장손 잘 노나 확인 좀 하느라고.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거라.
하시며 제 배를 계속 만지는데 저는 너무 싫고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배가 엄청 뭉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수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출산 가방은 다 싸놓은 상태라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죠. 당연히 어머님도 함께요.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자연분만 해야 한다. 응?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면역력이 좋게 태어난다더라. 머리도 좋아지고 우리 장손 위해서 네가 열심히 힘을 줘봐라. 알겠지? 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더 버럭 화를 내며 아니 수술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무슨 무조건 자연분만이야. 그러다 내 와이프 위험해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그놈의 장손 타령 좀 그만하세요. 그러실 거면 그냥 병원에서 나가시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보고는 제 남편이 천하의 나쁜 자식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도 자연분만이야 하고 싶죠. 배에 칼 대는 거 저도 싫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궁문이 빨리 안 열리더라고요. 진통을 10시간이 넘게 했는데도 자궁문이 1cm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힘이 빠져갔고 의료진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수술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저도 저지만 뱃속의 아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의사를 가로막으며 아우 안 돼요. 우리 장손 꼭 자연분만해서 나와야 돼요. 수술은 내가 반대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통하느라 그 말에 대꾸도 못하고 인상만 썼고 남편이 아예 고래고래 화를 내며 어머님을 밖으로 내쫓는다고 난리였어요. 그 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결국 손을 들며 수술해달라고 의료진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그냥 수술할게요. 무통 때문인지 힘도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뭐? 수술? 미쳤니? 빨리 힘 좀 줘봐. 무통? 이 주사바늘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당장 빼! 하시며 무통 주사를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제가 겪을 고통은 어머님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깜짝 놀란 남편과 의료진이 어머님을 막았고 저도 엉엉 울며 어머님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냥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는 우리 장손 태어나는 거 무조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탯줄도 잘라주고 싶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무조건 자연분만이다. 빨리 힘을 좀 줘. 왜 못해 그걸? 하시며 저를 막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 수술하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의사랑 제 남편도 수술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대체 무슨 고난으로 그러시는 거냐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하며 내가 내 장손 할미인데 왜 상관을 못해? 수술 그거 하면 너도 고생이야. 내가 우리 장손만 생각해서 자연분만 고집하는 줄 알아?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연분만을 해야 젖이 잘 돌아서 우리 장손 배부르게 맘마 먹지. 라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듣다 못한 간호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저기 할머니, 젖은 수술이랑 자연분만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산모 안정 취하고 수술 들어갈 준비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억세게 팔을 뿌리치며 계속 제 옆에 계시더군요. 제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애 태어나면 어머님 보여드리기도 싫네요. 라고 했어요. 네, 저도 너무 아프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제 말에 어머님이 잠시 멍하게 계시더니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네가 뭔데 우리 장손을 보여주네 마네 하는 거야?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 이게 아주 아들 뱉다고 내가 잘해주니까 지 주제를 모르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급기야 잡으시더군요. 모두들 혼비백산이 되어 어머님을 강제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아예 어머님을 무력으로 끌고 가 병원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요. 저는 엉엉 울며 그렇게 수술대로 갔습니다. 하반신 마취라 정신은 살아있었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태어난 제 아이입니다. 사연이 깊죠. 친정은 제가 일부러 안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나대고 계시기도 했고
제가 진통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마음 아프실까 봐요.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아기 낳고 병원에 오셨는데 엄마 얼굴 보자마자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사건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 남편이 먼저 고개 숙이고 이실직고 하는 바람에 친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셨어요. 어디 귀한 내 딸 머리채를 잡아? 그 양반 진짜 제정신이시라니? 자연분만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러다 내 딸 죽으면 지가 책임질 거야? 하시며 정말 극대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야말로 개지랄 떨어서 집에 가시게 했고요. 남편이 제 폰으로 손수 어머님 번호도 차단해서 아예 연락도 못 받게 했습니다. 저 혈압 오를까 봐요.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서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왜 감히 내 딸 머리채를 잡냐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잠자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네요. 애가 태어났으니 사진은 아버님 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문자로 병원에서의 사건 때문에 당분간 어머님 뵙기가 힘들 것 같다. 나중에 마음 추스리면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미안하다 한마디 답장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산후조리하라며 1,000만 원 보내주시더군요. 그렇게 병원에서 2주 조리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랑 연락 안 되니 어머님이 답답하셨는지 남편을 닥달해 제 친정 주소를 그렇게 물으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말 안 해줬고요.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난 거죠.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거셨답니다. 애는 태어났는데 사진 딸랑 한 장 아버님 편으로 보내드리고는 깜깜 무소식이니 애가 타셨나 봐요. 정말 뻔뻔하게도 저희 친정에 와서 애를 좀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내 딸 머리채도 잡아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사돈댁까지 오려고 하시냐면서 애들 맘 풀어지면 어련히 알아서 보여드리지 않겠냐. 내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뭐라고 하시니 시어머니도 뭐라 대꾸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붙잡고 두 분이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씩씩거리며 잠깐 제 시댁에 좀 갔다 오겠다 하시더니 쌩 하고 나가시더군요. 그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친정엄마가 분노의 질주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귀한 장손? 너한테나 귀한 장손이지 나한테는 내 딸보다 귀한 건 없어. 가뜩이나 진통하느라 아픈 내 딸더러 자연분만하라고 머리채 잡았다는 얘기 듣고 나는 당신 정말 죽이고 싶었어. 그래도 애 시어머니니까 참았다고. 그런데 뭐? 우리 집에 오려는 이유가 장손이 보고 싶어서라고? 내 딸한테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 나도 흥분했지만 며느리 걔도 잘한 건 없잖아. 내가 걔 이뻐서 금 사주고 한우 사주고 그랬는 줄 알아? 다 우리 장손 위해서 준 거지? 그렇게 귀한 장손 앞으로 못 봐서 어째? 내가 우리 딸 이혼하라고 할 건데. 그리고 이혼 사유는 당신이야. 위자료 두둑히 받고 애 양육비도 김서방한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아낼 거다. 애는 김서방만 교섭권 줄 거고 당신은 절대로 못 봐. 알겠어? 라고 하며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아들 보고 찍어서 제출하라고 큰소리치고 엄마가 시댁을 나오셨다네요. 그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정말 난리를 치셨답니다. 그치만 결국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애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났다면서 저희 집에 한 번 그냥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어머님 얼굴 보고 그냥 문 안 열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오고 싶어 하셨다고 남편한테 연락하셨다는데 제가 절대로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데로 이사 갔고요. 이사 간 집 주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맘이 풀리면 그때 말씀드리고 애 얼굴 보여드리겠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희 예전 집에 한번 갔다가 허탕 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랑도 연락했는데 처음엔 동서가 저희까지 미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저라도 그러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도련님네도 신모랑은 연락 안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술 먹고 난리를 치셨다는데 그게 어디 저한테 미안해서겠어요? 장손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겠지. 사과하시면 받긴 할 건데 그전처럼 자주 왕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고 일어날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반성 좀 하셨나 몰라요? 지금 많이 괴로워 하신다는데 저도 상처가 깊어 신경도 쓰고 싶지가 않네요.